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 대한 소식인데 미 부양책의 구체화되는 과정이 경기 불확실성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앨런 재무장관이 미 주요 기업 사장들과 1.9조 달러 부양책 관련 논의를 하겠다. 어떠한 내용이냐? 백신과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서 백악관을 압박할 것으로 보도가 되어진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마 이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공약으로 내놨던 게 최저임금 인상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업률 추이를 V자로 만들어놨는데 기업들이 체력이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항공사 지원과 최저임금 인상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이 뿌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뿌려지는 게 계속 사이클이 계속 길어지면 테슬라가 선택했던 그 투자 부분이 현명한 투자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꽤 늘어나겠죠. 그 다음으로는 중국에 대한 소식인데 1월 이완화 신규 대출이 전월 대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왜 증가를 했냐면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면 지방은행에 대한 부실론이 꽤 커졌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 부실을 일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게 통과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을 시켰습니다. 설날 전에 좀 일단락을 시킨 것이죠. 그리고 일정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에 대한 비중이 늘어났던 배경은 여기에 또 부동산이 한몫을 했습니다. 부동산이 많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주면서 그렇게 됐죠. 특히 부동산 중개업이 많이 발달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쪽에 대한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다 보니까 요거에 따른 피해 규모를 또 방어하기 위한 척도로 일부 지원금을 또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대출 규모 추이는 축소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다. 그래서 설날 되기 전에 좀 완화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민은행의 최종 목표는 안정성이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금에 대한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고 유가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 회복에 초입부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태국의 3대은행 투자 부분에 5천만 달러 블록체인 펀드를 설립했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43만 명 구독 유튜브 채널이 에이다, 스노우, 엔진 이런 코인들을 좀 많이 밀었다라고 합니다. 나도 이 정도 규모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좀 저를 많이 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 블록파이가 BTC 신탁을 출시한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중국의 바이두 최근 도지의 검색량이 급증했다. 2017년도 대비 10배 급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바이두에서도 제가 중국에 있으니까 바이두 사이트와 그리고 웨이보와 그리고 위챗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검색량 추이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무엇이? 비트코인이. 그것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시총 러시아 루블을 제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 대목이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가 비트코인 무료 교육 과정을 출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총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테더 CTO가 테더 시총 너무 많이 컸어요. 그거에 따른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중국의 엔비디아가 노트북으로 이더리움 채굴이 인기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따로 채굴기가 C가 말랐다 이런 이야기를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그만큼 구하기 힘드니까 노트북용 RTS 30 시리즈가 잇따라 인기를 끌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부르는 게 값이고 지금 채굴을 해도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계속 운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프랑스 금융시장청 장관이 디파이 시장에 강한 관심을 보여주었다라는 소식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규제에 환영한다라고 해서 금융상품으로 적격으로 여겨지는 암호화폐 대상으로 파일럿 제도로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으로는 요 내용이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요거에 한번 보여주는 형태로 좀 무언가 움직여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참여 인원이 19,000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통과가 되려면 20만 명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20만 명이 제발 단합이 돼서 좀 이것도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요 내용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또 단합심이 안 되면 또 이 코인 시장 또 개무시할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제발 동의를 좀 많이 해주고 참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걸 참여를 해야 여러분들이 그만큼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이 시장에 들어왔는데 세금으로 나간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없겠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 요 내용도 과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1월 31일자 골자로 나왔던 상세 연대 기금 재원윤과 정부의 납입금 등 검토를 하겠다. 정부가 돈이 없으니 여러 가지 돈을 다 건드려서 여기에서도 또 보이죠. 납입금, 기금, 가상자산, 비트코인이라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등을 거론 중이다. 그래서 상생협력 연대기금에 대한 재원으로 돈이 없으니 야, 여기 땡기고 저기 땡기고 여기 땡기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요거를 일찍이 원래는 내년에 도입한다라는 가상자산세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2월 중에 TF팀을 구성을 해서 할 수도 있어요. 뭐 좀 더 일정을 땡길 수도 있어요 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있죠. 법안 바탕을 최종안을 만들어서 2월 임시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단계라도 해서 20만 명을 돌파를 시켜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자 봐보세요. 여기선 다 땡겨 넣었는데, 다 땡겨 넣은 납입금, 기금, 양도소득세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다 땡겼는데 주식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국민청원으로 아주 그냥 여기가 뭐 50만 명 넘어가고 막 그랬죠. 이거 건들면 투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박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전혀 건들지 않는. 근데 우리는 건드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단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발 이거 많이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 번이라도 제발 통과돼야 됩니다. 무조건 통과시켜야 돼요. 예, 좀 힘 좀 실어주시고 나머지 유튜브 분들한테도 요거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네, 좀 화력이 좋으신 분들한테 좀 단결심을 좀 모아서 요거 빨리 한번 넘겨보자고요. 그래서 주식처럼 힘을 키워서 우리도 당당하게 권리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또 되고, 또 다른 관점으로는 이게 소수론 부분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코인을 안 했던 사람들은 또 시기와 질투에 또 가득 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둬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고통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과거에 정부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았었어야죠. 사기라면서 세금을, 이러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이 캠페인 좀 잘 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린이들만 볼 것, 대상승장의 유의사항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내용 괜찮아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적어도 근거 하나는 가지고 탈 것.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재료가 아직도 있냐 없냐, 아무거나 타지 말라는 거죠. 그 중에 다 괜찮은데 수익성이 나오려고 하면 뭔가 있을 만한 호재거리가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 성격에 따라 몰빵은 금지한다. 제가 이것도 이야기를 했죠. 몰빵을 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라라는 옛날 이야기도 했지만, 그 선택과 집중 안에서도 본인이 진짜 공부를 많이 해서 이거에 따른 후회를 남기지 않을 거라고 하면 해도 돼요. 근데 나는 투자 경험도 적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몰빵을 하면 후회가 막심하게 나오고 멘탈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투자 경험 기반과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본인이 다시 한번 이번 설날 기준점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아, 결정이 딱 내려지는 순간이 나올 거예요. 그때 나는 이런 스타일, A라는 스타일, 몰빵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분산 투자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할 때 설명을 드렸죠. 비트는 했지요. 이더는 투자용. 그리고 나머지 알트코인은 아주 공격형으로 하는 분류로 나누어서 하면 된다. 그리고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높아지니까 조금만 누릴 때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선의 도미넌스 추이를 좀 보시면서 보면은 이미 알트가 가는 시점인지 아닌 건지 알 수 있는 대목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지금 올라오는 지금 코인들을 보게 되면 자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퀀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36%나 됐죠. 그럼 퀀텀을 이렇게 딱 보면요. BTC와 퀀텀을 딱 보면 사토시 차트가 많이 올랐죠. BTC 마켓에. 그래서 원화가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켓이 업, 테더업, 원화업 세 개가 나오니까 그런 거고 주로 마켓이 하나라도 빠지면 화력이 이것보다 반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미넌스, 이게 도미넌스 확대판이라고 매번 이야기를 했죠. 이것만 왜 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도 보기 귀찮으면 그냥 트레이닝 뷰에 이걸 보라고 이야기했죠. 도미넌스. 도미넌스만 보셔도 됩니다. 네, 그냥 근거 없이 쏴 제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좀 습관화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격 매수는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추격 매수는 언제 하냐? 급락할 때만 사라고 하셨으면 사라고 제가 그 누누이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을 냈으면 최소 못해서 현금은 조금씩 챙겨 놔라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17, 18년도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짬밥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스텔라 루멘의 또 다른 호재가 나왔습니다. 코인 큐비스트에서 나왔던데 에스토니아 정부에서 유럽연합 서비스 제공업체 라이선스를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스텔라 활용도가 더 커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7이 2월 12일 날 CBDC 관련 논의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표준 부분에와 뭐 과세 방안이나 뭐 활용 방안을 더욱더 면밀하게 규제 표준 수립을 추진을 해서 가져갈 것이라고 나오겠고 이때 스테이블 코인과 또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도 같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요 내용 좀 면밀하게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요거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또 요거를 토대로 또 제가 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범형대가 정대선 씨가 한국은행 CBDC 수탁을 노린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필터링 하면서 들으세요. 요거 된다라고 해도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냥 되게 화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행동을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레스케일이 한 달 만에 비트코인 엄청나게 긁어줬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찔끔찔끔 긁다가 갑자기 테슬라가 저런 모양새를 보니까 아싸 하면서 긁어버렸죠. 그래서 여기에 가담을 했다라는 게 좀 눈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으로는 나스닥 상장 비트코인 채굴 업체 라이엇 신임 CEO가 선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또 채굴기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 대한 행동을 무엇을 할 것인지 좀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탈중앙화 이커머스 플랫폼의 마켓플레이스 입점과 디파이 프로젝트 커브 폴카다 블록체인 확장과 엑시 인피니트에서 150만 달러 규모의 NFT 사상 최고가 형태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더 선물의 첫날 거래량이 3,300만 달러인데 좀 많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더 선물 만기도 신경을 써야 되고 비트 선물 만기도 신경을 써야 되는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만기, 비트 선물 만기가 안 좋으면은 푸 플러스 더하기 이더 선물 안 좋으면 원 플러스 원이겠죠. 그러면 두 배가 밀린다. 한번 밀리게 되면 거의 두 배에 준할 만큼 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가져가시면서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야 지금 당장 밀린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만큼 선물 만기가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만기 때 더 그만큼 많이 쌓인다. 유동성 큰 만큼 많이 쌓인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걸 잘 신경 쓰자라는 것이죠. 아셨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 중국에 있으면서 또 들었던 썰 중에 하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중국계 코인에서 무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조만간에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중국 안에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기대감으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들은 지는 얼마 되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안 중국계 코인도 꽤 계속 화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걸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매번 내가 이 코인을 살 때에 대한 부분은 사토시 차트, 이 BTC 마켓에 있는 차트가 조금 자리가 괜찮은 자리 있는지를 보고 제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